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 한국의 한 전직 총리가 계엄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의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정치 스캔들의 진실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서류 받은 적 전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이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상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시 대통령에게서 문건을 2차례나 받고 대화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심지어 국무회의 정족수가 4명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장관을 부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는 시간을 아끼자면서 문서를 건네주기까지 하고요. 중간중간 웃는 모습까지 포착됐죠. 이렇게 그의 주장과 영상 속 행동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일 겁니다. 영상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걸까요? 어떻게 그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문이 더 커지실 겁니다. 보세요. 같은 자리에 있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다른 사람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같은 훨씬 무거운 혐의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한 전 총리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이렇게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각에서는 특검이 일부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사건을 설계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관련자들보다 훨씬 가벼운 방조 혐의만 적용한 점, 그리고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추가 혐의 없이 재청구하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죠. 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특검이 아니라 사법부, 즉 판사에게 있다는 2번째 이론이죠. 이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개된 CCTV 영상 증거만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본 영상에 등장한 한 법률 전문가의 이 한마디가 지금 법조계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판사가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전 총리의 그날 밤 행동이 단순히 계엄을 도운 것을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 이른바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가장 유력했던 야권 대선 주자가 대법원 판결로 출마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 측근이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해요.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난 지 딱 1시간 만에 한 전 총리가 사퇴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걸 두고 해설가들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한 전 총리를 위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말과 영상 속 행동이 다른 건 비단 한덕수 전 총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날 밤 국회의 자금줄을 끊는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접힌 쪽지라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최 부총리는 접히지 않은 뻣뻣한 A4 용지 한 장을 받았고요. 한 해설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그냥 훑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독 수준으로 꼼꼼히 읽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뒤에서 어깨 너머로 문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장면까지 그대로 찍혔죠. 자, 이렇게 CCTV 영상 하나로 모든 해명이 뒤집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 전문가들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CCTV 영상을 근거로 한 전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새로 고발하고 있고요. 특히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단순 방조가 아니라 다른 이들처럼 더 무거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제 명백한 영상 증거가 공개됐고 새로운 법적 대응도 시작됐는데 과연 계엄 사태를 둘러싼 모든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 중 하나였던 이 사건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덕수 잡으러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한덕수가 아직도 구속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한덕수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재판정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가 드디어 진짜. 공개가 됐습니다. 한덕수는 이제 그동안에 계엄을 계속해서 자신은 반대했었고 문건은 내가 받은 바 없다. 주머니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아유, 하고 진짜 뭐 다 이따위 거짓말쟁이시죠. 거짓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거짓말인 건 우리가 알았지. 알았죠. 알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만 알면 안 돼. 이거를 또 열을 쫙 끌어올려서 한덕수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역할을 또 해달라고 또 제가 한 분 모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거짓말은 발이 짧다. 어제 그 대법원 국감장에서 현장에서 실감했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그냥 바로 형량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영원히 사회에 빚 못 보게 만들어줘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형량 AI 신인규입니다. 그렇지.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AI 2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덕수가 과거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본인이 계엄 다 막았대. 그리고 문건 받지도 않고 지시 받지도 않았대. 아이, 뻔뻔한 놈.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진짜.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거 저렇게 아, 전에 발언 보여주시니까 좋다. 아, 좋지. 좋다. 보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럼. 하지만 이제 CCTV 영상 드디어 공개됐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됐거든. 네. 덕수 씨. 그런데 한덕수는요, 두 종류의 문건을 윤석열한테 받아서 나와. 어떤 문건도 안 받았다며. 안 받았다며. 네. 두 종류의 문건을 받아. 한덕수는 많이 받았더라고. 두 종류 문건 받았고 윤석열이가 뭐 지시하면 압류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김용현이가 정족수 안 찬다고 지금 4명 부족하다고 손가락으로. 난리 치니까 예. 한덕수가 에이 그래? 에이 송민영 왜 안 와? 씨. 내가 욕먹게 생겼잖아. 전화하고 난립니다. 한덕수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 있는 사무실에서 나온 거야. 제 문건 2개나 갖고 나왔어요. 네. 예, 두 꾸러미입니다. 네. 2장이 아니고. 자, 지금 4개. 손가락 4개. 손가락. 김용현이가 지금 4명 부족하다 어떡합니까? 한덕수 씨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전화네. 전화를 걸어서 송미령 장관한테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윤석열이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윤석열이는 이제 계엄 선포라고 가죠. 예. 자, 근데 김용현이가 뭐가 뭐 또 두고 갔는지 저거를 한덕수가 건네줘. 시간 아끼라고 건네준다고. 직접. 시간 아껴야 되니까. 와, 있냐, 저거? 아. 이거 좀 웃잖아. 이게 최악이야, 진짜. 저 웃어. 자기 세상 될 거라고 이제 그렇지. 됐다, 이제. 신난 거야. 신났지. 덕수 형 우리 이제 평생 해먹네. 신난 거야. 이 장면이 일단 거짓말한 건 다 드러난 거고. 그렇죠.
너 보면서 솔직히 너 뭐 느껴? 나는 보면서 너무 일사불란하고 너무 평온해. 맞아요. 여유가 있어. 네. 이 자식들 다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전에.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았던 것뿐만 와, 아니라 난이 자식들 진짜.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저 CCTV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덕수 씨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미치겠어 나. 이거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 그럼 감정 다 빼고 법조인 세 분이시니까 감정 다 빼고 이상민이는 지금 구속됐습니다. 반전단수. 예.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그렇죠. 아니 한덕수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더 한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막 거짓말로 자기는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민하고 마치 구분되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네. 그러니까 구속 안 돼야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한테 사실은 비춰졌는데 네. 알고 봤더니 4명 모자라다 그러니까 전화 또 불러오고 전화. 1명 모자라니까 또 어. 불러오고 서류 달라니까 딱 서류 갖다 주고 네. 서로 논의하고. 끄덕끄덕하고 끄덕끄덕 아 맞습니다 정치적 지지해주고 본인이 다 거짓말해주고 다 전부 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해준 거예요? 판사가 왜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그 최욱 씨 말해봐. 왜 안 해준 제가 거예요? 지금 구속을? 화내려고 지금 왜 구속을 안 해준 아니 거냐고요? 법조인 제가 그 왜 기각했어 법조인? 난 모른다고요. 나는 진짜. 아니 너무 그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적극 근데 가담이잖아. 한덕수 같은 경우는 지금 CCTV를 통해서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요 임무 네. 수행을. 어. 플러스 응. 한덕수의 위치가 국무총리면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네. 윤석열 바로 다음이에요. 네. 그날 계엄의 밤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계엄을 막으러 다 국회로 목숨 걸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한덕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야 될 책임이 권한에 비례하는 만큼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럼 제일 근데 크죠. 이거는 가장 크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검찰, 그러니까 특검이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을 형식적으로만 청구를 하고 제대로 된 증거를 내지 않았거나. 그렇잖아요. 저런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저걸 만약 영장을 안 내줬다 그러면은 판사가 완전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사실은 특검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는 거기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한덕수에 대한 범죄 혐의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방조 혐의로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치겠어. 게다가 영장이 기각이 돼버리고 나니까 곧바로 기소를 해버리니까 그런 걸 여러 개 보면 좀 구속영장을 더 이상 청구 안 했죠. 청구 안 하잖아요. 좀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네. 어쨌든 그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하나는 판사가 이상한 거죠. 이거는 특검이 이상하거나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 저기서 정상은 사실 한덕수예요. 한덕수는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얼마든지 그건 거짓말하고 맞죠. 평상시에 거짓말도 많이 하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난 뭐라고 하지 않아. 다만 중요한 거는 특검이냐 판사냐 누가 잘못할 것 같아요. 와, 본인이 찍어봐. 나는 무조건 판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듣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또 헷갈리게 되네. 왜냐면 저 CCTV는 사실 그 전부터 알고 있지 예. 않았을까요? 네네네. 갖고 있었겠죠. 원래 그렇죠. 갖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뻔하잖아요. 근데 이상민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게 만들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발부되지 않게 자, 그러면 만든다?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특검이 사실 지금 다 잡아놓을 사람 다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한덕수만 잡아놓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을 이유는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해요? 나는 변호사의 힘이라고 보는 거지. 변호사? 한덕수도 한덕수- 로펌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김앤장? 큰 로펌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커요. 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 딜 치는 게 있어요. 10명 있으면 10명을 다 해주진 않아. 그중에 3명은 넣어주고 3명은 풀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아 뭔가 조금 일을 하는데 얘가 잘못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뭔가 암묵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검사 측이냐 판사 측이냐 한덕수 측이냐 야, 이거 헷갈려지네. 헷갈려요. 근데 저는 특검에 좀 더 무게를 저는 더 진짜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한덕수 영장이 안 나왔을 때 그럼 난 너무 괴로워져.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저 증거까지 다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영장이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영장 재청구를 해야죠. 그거 안 했다니까. 근데 안 한 게 저는 그 특검이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신인규 씨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어. 아니 근데 지금 한덕수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엄연하게 저런 CCTV를 우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인 건 맞잖아요 지금. 그건 맞죠. 이해는 안 가죠. 저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접니다. 어. 특검이 저한테 통지를 해줬고
그때 당시 증거로는 내란 방조로 고발을 했는데 앞으로의 관점은 뭐냐면 저렇게 CCTV가 나왔고 온 국민이 봤는데 정말 특검의 그 담당 검사도 창피하지 않으려면 당장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 돼요. 내란 방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앞으로의 행보가 바로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결정적인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 돼요.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고발장을 한 장 더 넣으려고요. 또 넣었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바로 실행해 버리시네. 촉구의 의미죠. 그렇죠. 네. 구속영장도 다시 이게 하고 그게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는 게 판사님이 어제 질문한 게 그거예요. 네. 한덕수 당신 도대체 그 국무회의 맞아. 자리에서 뭘 당신이 막았냐. 막은 게 뭐냐, 어. 당신이 제대로 한 질문했어. 행위가 뭐냐. 그러니까 예. 판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의 행동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은 단순히 방조 정도가 아니었던 방조가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게 박성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성재, 이상민, 한덕수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전부 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처럼 보이는데 네. 한덕수는 지금 빠져나왔고 나왔지. 그 다음에 이상민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박성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성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판사님이 저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기서 영장을 기각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벌어지는 없어요. 거죠. 그렇죠. 네, 있을 수가 여기서 없다니까. 오로지 지금 차이점은 나이밖에 없는 거지. 이 그렇잖아요. 나이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 근데 다시 좀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구조라고. 아니 그 한덕수가 봐봐. 네. 한덕수는 총리입니다. 네. 당시 신분이 총리. 계엄이 터졌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열심히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계엄의 요건을 갖춰야 계엄이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야. 그 요건을 맞춰준 게 한덕수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중요 임무를 수행한 거잖아요. 대박이죠. 근데 왜 자꾸 방조로 가냐고 기소를. 그러니까 보자고요. 특검의 누군가가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40인이 알리바바 40일의 도둑처럼 그 안에도 도둑이 있는가.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공장 명은 반드시 오늘이라도 신청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더 나쁜 게 포고문을 자기가 사후에 만들었다가 서명했다가 찢어버렸잖아. 그거는 진짜 나쁜 증거인멸이잖아. 놈이거든. 증거인멸 심지어. 근데 왜 안 해줬냐고요. 전화 좀 해요. 누구한테? 뭐 특검한테? 판사한테? 나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괴로워요, 진짜. 영상 보니까 윤석열 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 그렇지 같아요. 자기가 그렇죠. 다 정리해줬잖아. 그게 총리 역할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면. 네. 그리고 한덕수 기회주의가 너무 저는 괘씸한 게 과거에도 뭐 유리할 때는 호남 사람 얘기하고 또 불리할 때는 호남 사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건데 저 계엄에서도 좀 실패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본인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또 거짓말하면서 빠져나가는 거고 네. 만약에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아유. 한덕수는 2인자로 마치 북한으로 치면은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처럼 아유. 죽을 때까지 아마 어떤 자리에 해먹었을 아니 겁니다. 그러면 그 한덕수는. 대통령 되겠다고 나중에 그 한번 그러니까 그 권력 놓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는 진짜 지금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나 한학자보다 더 나쁜 것 같아. 훨씬 나쁜 아니, 지금 문득 상황이죠. 딱 기억나는 게 한덕수가 계엄 내란 이후에 국회에서나요? 하여튼 자기는 말렸다라고 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말렸다라는 취지와 함께 이보다 더 격렬한 국무회의는 없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거 보니까 예. 성공시키기 위한 격렬한 국무회의였던 그렇네.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진짜. 야, 근데 갑자기 그 두 분이 그 특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또 그게 떠오르네. 내란 특검 검사들이 상복 입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씨. 그 이 대목에서 어제 그 김용민 의원께서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이 정황 증거도 매우 중요한 게 4월 25일 날 후원 회장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그거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자칭하는 자가 사퇴한다. 소식을 먼저 알았다고 그렇죠. 객관적 예. 증거가 있고 그래서 사무실 계약합니다. 4월 25일. 그렇죠. 그리고
그 5월 1일 날 판결 내리기 전날 네. 엠바고 걸고 맞습니다. 사퇴한다고 하고 예, 그 딱딱 5월 맞았거든요. 1일 날 15시에 판결 나니까 16시에 바로 사퇴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국민의힘에 가서 김문수하고 쇼를 벌이고 맞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함께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이 사태를 예. 이 CCTV와 함께 그 정황 증거를 함께 함께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겠습니다. 구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 나온 김에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냥 제 의견 하나도 안 넣고요. 그냥 있었던 일만 나열을 해봤어요. 네. 있었던 일만 의견 하나도 안 넣고 있었던 일만 아주 건조하게 그냥 사실관계로 고비사막보다 더 건조하게 네. 나열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4월 4일 윤석열 하면 딱 됐죠. 됐지. 4월 8일 한덕수가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하죠. 그리고 4월 22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이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인 24일 날 파기환송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4일 딱 됐을 때는 만약에 이 사실을 다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야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요때는 이제 발표되긴 전이고 대법원 내부에서 그냥 결정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지. 그 다음 날 25일 이모 씨가 이 민주평통 상임위원인데 한덕수 사무실을 계약하고 누구야 이모 씨가 누구야? 그 저 상임위 그 저 윤석열 바로 직속입니다 저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25일 그 사무실 계약한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30일에 사퇴한다고 얘기를 해. 30일 날.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맞아 미리. 기가 막히다니까 이 대목이. 그때 사퇴한다고 하니까 미리 내가 선점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고 기일 지정하죠. 30일 날 총리 사퇴 엠바고를 걸고 사퇴해야 한다. 보도는 하지 말아라. 걸어놓죠. 저거 보도하면 고발한다 그랬어요. 그냥 아니야. 그리고 5월 1일 대법원에서 조이대가 파기환송 결정을 오후 3시에 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와, 바로 미친다. 1시간 만에 한덕수 사퇴. 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5월 2일 날 출마. 한덕수 출마. 아니 그 파기환송심도 엄청나게 빠르게 접수돼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진행이 돼요. 맞네. 그리고 한덕수가 이제 출마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5월 10일 한덕수가 국힘 입당하고 이때 새벽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이뤄지죠. 그리고 얘네들 예상대로라면 15일에 이재명 후보는 날리는 거예요. 15일에. 너무 딱딱해. 이게 안 이상해? 이게 사실관계만 나열해도 너무 이게 이상하지. 너무 촘촘한 시나리오 같아요. 예. 딱 보면 시간대별로.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인규를 꼭 반드시 구속을 시키고 싶잖아요. 신인규가 중요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러면 신인규에 대한 죄명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먼저. 영장이 발부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실패하면 나머지 거 가지고 나머지 청구하는 걸로. 거예요. 윤석열처럼. 그럼 한덕수 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4개인가 그때 혐의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범죄 혐의를 사실은 영장 청구를 다시 해봐야 돼.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 다른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야 해야 되는 돼.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검 의심 안 그럼 하지. 믿어주지. 그렇지. 근데 지금 남았을까? 야. 뭐 있을까? 한덕수? 추가로 뭐 할 게 있을까요? AI 변호사님,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우회적으로 가실 필요 없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로 직진해서 공적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먼저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재판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분명히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장 청구를 할 때 제 생각은 방조로 영장을 청구 구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실패했고 지금은 내란 지금 할 중요 게 있냐고. 임무자로 중요 인물을 다시 영장을 청구하라고요? 그 말씀이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되면은- 동시에 공수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 넣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지금 이런 사안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당시 이 조희대와 그리고 이 한덕수의 만남이 있었고
함정 의심이 가죠. 충분히 예. 있었고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라고 함정 의심이 가죠. 그러면은 둘 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고리가 뭐냐. 한덕수에게는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지위를 제공하고 네. 그럼 조의대는 뭘 받느냐. 뭘 받느냐. 상고법원 내지 어떤 이익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뇌물죄가 된다. 전 그렇게 해서 고발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진짜 보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이 야 계획대로 계획대로 돼. 착착착착 되고 아까 4월 요 시기에 보면은 또 하나가 이제 국힘 경선 중에서도 아 단일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건 됐어 했는데 5월 10일부터 이제 김문수의 버티기로 이게 저기서 이제 한번 꼬이는 거예요. 변수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네요. 굉장히 억지를 부리잖아 저기서. 예. 한 번 꼬인 거야. 억지 부리잖아. 그러니까요. 한덕수는 어떤 조건으로라도 다 맞춰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계속하고. 근데 한덕수가 얼마나 웃긴 인간이냐면요. 결국 내란 정권의 2인자,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한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네. 거기다가 심지어 윤석열 탄핵당한 이후에 업무 정지 기간에 권한 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날짜도 정하고 맞습니다. 본인이 심판인데 출마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우의 수 외에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대의 행위와 한덕수의 행위가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예.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선을 위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네. 더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란 방조할 때는 직권남용 혐의를 같이 구속영장에 구성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다가 직권남용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우리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 네. 지금 김용현이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앤드 직권남용으로 구속됐고 네. 이상민이도 마찬가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앤드 직권남용으로 다 지금 이런 패턴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네. 따라서 내란 방조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이번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같이 네.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형평성으로 이야기하면 갑니다. 그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6개의 범죄 혐의를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처음에 좀 많이 영장할 넣었죠. 때 6개나 넣었어요. 3개만 넣지. 그러면 나중에 영장이 기각됐을 그거는 때 근데 좀 거기에 천천히 직권남용이 있는지는 진짜. 네네. 예, 그거는 일단 계속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진도를 빼야 될 경우가 많아서 바로 이제 조이대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데 최상목이가 그렇게 되면 또 풀려납니다. 안 돼, 안 돼, 안 그래서 돼. 최상목이 잡아야 잠깐 짚고 갑니다. 예. 최상목 그 문제 국회 자금 차단 비상 입법기구 설립 지시 문건 예.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건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문건 보고 갑니다. 문건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기획재정부 장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게 어마어마한 문건이거든요. 네. 이 문건 관련해서 최상목이도 역시 완벽한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 또 CCTV가 있으니까 네. 거짓말한 거부터 잠깐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전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접힌 상태고 보지 못했다고 네. 했죠. 예. 자, 접히지 않았고요. 봅니다. 깔끔하네. 완벽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CCTV가 얘기를 해줍니다. CCTV에 접히지 않은 걸 그냥 받아서 보고요. 예. 심지어 옆에 한덕수가 이 새끼는 뭘 받았나 이렇게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이가 접히지 않은 걸 주죠. 예. 접히지 않은 걸 받았습니다. 보죠. 봅니다. 보잖아. 한덕수도 보죠. 예. 예. 또 보네 한덕수. 예, 한덕수 계속 봅니다. 예, 이거 완벽한 거짓말을 했죠. 자세히 보네, 자세히. 완벽한 저 정도면 정독입니다. 네. 완벽한 거짓말이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와, 진짜, 최상목이 아유. 저렇게 아. 뻔뻔하게
그러고 막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접혀 있었나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거 받아줘갖고 이거 또 접어줬거든. 접어주기까지 했어. 다 거짓말이었어.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도 사실은 좀 사각지대에 예, 처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특검에서 좀 정광석화처럼 이제 정리할 때가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이제 거의 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최상목 아직까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빨리 예.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여기 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각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그 김주현 민정수석 있습니다. 여기는 예. 검찰과의 그 가교 역할 및 다양한 역할을 좀 수행했다라고 가장 의심받는 사람인데 여기도 좀 사각지대로 빠져 있어가지고요. 네. 좀 조금 더 전 내란 특검이 더 집중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네, 최상목이. 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고발 들어갑니다. 너무 숨어 있었어요 최상목은. 아, 정말 뭐 고발장 작성하는 거 분노 감정으로 작성하면 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하루에 24장이 나올 수 있는. 네, 특검에 좀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네. 바로 2명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최상목 같습니다. 경호 24네요. 정부 시사처럼. 고맙습니다. 이 고발 사주 아닙니다. 아 예. 고발 사주 아닙니다. 아, 예, 예. 그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분이에요. 자존심이 엄청 센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선 네. 도저히 못 참겠다. 참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저런 증거까지 나왔는데 예. 나도 고발장 쓰는 재주가 있으면 나도 썼어. 그렇죠. 예. 그 재주밖에 없어요. 야, 나도 썼어. 그 재주가 없어서 나도 못 쓰는 거야. 저는 그 재주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정말 훌륭합니다. 자, 박성재 얘기는 오늘도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뭐 내일 중으로 구속되니까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오늘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4시간 40분 만에 실질 심사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막 박성재 종료됐고요. 그럼 일단 구치소로 가는 거죠? 예, 이제 대기하는 대기하는 거죠. 거죠. 네, 박성재는 이건 뭐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하지만 나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네. 법리적인 얘기만 하면 그냥 구속입니다. 예. 예.